사장님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킨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 현수님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40분 동안 잘 들어주세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많이 서투를 거예요. 내가 전문 강사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목을 저는 나에게 뉴스캔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해봤어요. 나에게 뉴스캔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 밑으로 제가 카스토리를 이렇게 보다 보니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며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에 웃음꽃이 필 것이다.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내 인생은 지옥이 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내 행복이 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이게 듣고 뉴스킨이 엄청난 사업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렇게 조그마니까 연필 하나에도 가지고 이거를 엄청난 값어치로 생각을 하면 엄청나고 이거는 연필 하나 그냥 뭐 1,000원짜리 연필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킨 자체는 엄청난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렇게 해서 제목을 해봤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게 내 안에 있다. 내 생각 속에 있다. 이 생각을 해서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지옥이 될 수 있고 천당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진짜 긍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마이스토리 잠깐 할 건데 저는 고향이 제주도예요. 알다시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주도 섬에서 자라서 섬에서 자랐다고 마음까지 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섬에서 살면서 이렇게 초등학교, 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한 중학교 정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 섬에서 서울한 데는 가보지도 않았고 상상의 그 서울이에요. 육지 사람 하거든요. 상상도 안 해봤는데 그냥 TV에서 그런 데만 보면 상상으로 나는 제주도가 너무 좁아. 나는 내 가슴이 더 큰데 더 넓은 데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까? 그 생각에다 마침 그때 언니랑 나이 차이가 있는데 언니가 서울에 외갓집이 거의 서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모네 집에 우리 언니가 서울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언니네 집에 갈까? 집에서 얘기하면 도저히 안 보내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학교 졸업하기 하루 전날 어떤 기회가 있어서 비행기 타고 그냥 무조건 서울로 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서울에 와서 무조건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해서 왔냐. 그래서 예전에 내가 박연미 사장이 아버지 얘기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제가 위로 셋째인데 무조건 얘기하면 언니가 얘기하면은 동생이라서 양보해라. 양보해라기보다도 나를 욕을 한 번도 제가 아버지한테 큰 소리 한번 하도록 욕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로 오고 나서 아버지가 맨날 며칠 내 방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저기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들었어요. 항상 빗자루 이렇게 쓰면서 방 쳐다보고 빗자루 써 그게 굉장히 오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뭐 취직도 그 전날 우리 큰 집이 좀 괜찮게 살아서 큰 집에 제주시청에 취직자를 딱 마련해 놨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해놨는데 나는 그냥 야반도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제가 제약회사를 맨 처음에 들어갔거든요. 제약회사 들어가서 그때가 맨 최초로 주 5일째 근무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하찮은 저기로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좀 깔끔하고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위에 실험실 같은데 이게 약사님이랑 같이는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한 10년 한 것 같아요. 10년도 더 했을 때 더 직장이 편하고 좋았으니까. 그리고 다 또래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거기서 만난 친구예요. 사회 친구들.
학교 다니는 친구도 하나도 없고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끈끈하게 지내거든요. 거기에 또 한참 그 또래들 이렇게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느낀 게 우리가 약을 이렇게 우리는 뉴스킨을 하고 있어서 약 같은 걸 잘 안 먹지만 일반 사람들은 약을 져준다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때도 저도 모를 때라 무슨 감기가 있으면 약사님 감기약 져주세요. 감기약을 져주고 이렇게 약을 되게 많이 짓고 그랬는데 단 그 약사님들은 절대 양약을 안 먹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절대 안 먹어 약을. 이렇게 지어다니면 지어주긴 하지만 거기가 이렇게 후배들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 서울대 나온 분이거든요. 약사님들이. 근데 절대 안 먹는 걸 느끼고 거기서 한 10년 동안 다녔는데 10년도 더 다녔을 텐데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결혼하는 바람에 나도 여기서 더 오래 있으면 창피할 것 같아서 그만뒀거든요. 그때 마침 또 보기 있어서 그런지 장로의 신학대학이라는 데를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누구 이게 추천으로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숙사 사감 밑에서 있어서 거기서 한 10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느낀 게 물론 그 제약회사에서 다니고 재미있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도 막 여기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본인의 그거 좋은 거 나쁜 걸 다 보여서 거기에서는 막 이렇게 숨기고 그런 걸 없었는데 여기 신학대학이라는 데는 거기는 거의 목사님들 이렇게 나오는 데라 신학대학을 딱 들어간 지 10년간 있는데 겉으로는 너무 평온하고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막 근데 이건 교회 흉이 아니라 막 이렇게 되게 속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 전쟁 아닌 전쟁이 없는 게서 그 속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서 그때는 제가 카톨릭을 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절대 교회를 안 다니더라. 너무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라 자기 속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졸업한 목사님들도 교수님도 옆에 계시니까는 거기서 완전히 자기들이 밝아보는 거니까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400 몇 명 학생들 밑에서 이렇게 사관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그때는 전화번호도 다 외웠고 학생들 이렇게 보면 아, 저 학생이 지금 학점이 4.0이야, 3.5야 그런 걸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다 하고 되게 거기서 사랑을 많이 받고 되게 재밌게 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직장을 되게 오래 다녔잖아요. 20년 가까이를 10몇 년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둘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서 와 이건 나는 아니다. 직장생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애만 키고 이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그냥 매 꽁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거예요. 아예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그냥 결혼 생활을 했으면 그게 행복했을 텐데 내 맘대로 돈 벌어서 벌고 이렇게 하다가 남편 보러다 돈을 쓰니까 양도 안 차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너무 뒤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보험회사를 그냥 하루에 5천 원씩 준다 그래서 우리 애를 업고 갔던 게 15년을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녔는데 보험회사 다니면서 오영희 좋은 오영희 사장이 또 만났고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감춰놓은 돈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만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 다니면서 보험회사 다니면 그 어쩌고 하다가 그 돈 다 없애면서 보험회사를 나왔는데 보험회사 나오면서 겸손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보험 고객을 만나서 내가 대사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사람이 둥글둥글해지고 진짜 사회라는 걸 보험회사에 와서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에 보험하기가 쉽지는 않았게 저는 보험을 했지만 거의 95% 이상이 다 모르는 사람한테 했거든요. 한 빌딩을 딱 잡아서 안녕하세요 대한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저기 했기 때문에 지금 전단지 같은 게 이렇게 주고 그냥 막 도망 나와버리고 주고 도망 나와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그쪽에서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요, 저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서 그때부터 계약이 나와서 15년간 저는 보험 계약을 크게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다니면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매니저를 거의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 이후에 오영희 사장 같이 팀에 있으면서 그 외에 오영희 사장님이 팀장으로 나와서 같이 하면서 한 70여 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오영희 사장님이랑 나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어떤 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돈독하게 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진 이렇게 5명이 나와 있는 게 그 당시에 같이 팀장이 됐던 사람들이 설악산인가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사진이 이게 거의 2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오영희 사장님이 보험을 그만두고 이걸 한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거 신뢰가 좋아서 지금 뉴스킨으로 전업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60평생 살면서 보험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뉴스킨을 딱 터냈던 게, 와, 나 생각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튀었구나. 참 잘했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뉴스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뉴스킨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생각을 이걸 제목을 하라 그래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뉴스킨을 내가 하고는 있는데 내가 한 만큼 움직인다 그러는데 뉴스킨은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이 생각 보험 했을 때 하고 딱 생각했을 때 너무 보험 했을 때 하고는 이 PPT 자체가 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험할 때는 딱 이게 설계해서 이렇게 PPT를 할 때 딱 해놓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암 걸리면 얼마 받고 뭐 사망하면 얼마 받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뉴스킨을 해서는 갈바닉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요. 이렇게 하면 젊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삶이 더 좋아져요. 풍요를. 이런 얘기를 이 대화 자체가 바뀐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애들한테도 교육도 예전 교육 같은 데는 야,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돈 좋은 대학 가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아, 나 너도 그렇게 안 키웠잖아.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커져서 너무너무 감사해. 찬호야, 은지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일단은 다른 사람이 바뀌어라 가라. 내가 너무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되게 요새는 감사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가 가슴 속 깊이에서 감사하는 건가 이 생각을 했을 때 50% 50%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하다 보면 100%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항상 감사하게 하고 있고 뉴스키는 이제는 내 인생이 전부죠. 이제는 누가 얘기했듯이 진짜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뉴스키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2세까지 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 제니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더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 삶 속에는 타임 할부의 삶이란 걸 이렇게 넣는데 5가지 삶이 있다는 거를 넣는데 제가 뉴스킨에서 맨 처음 들어와서 세미나란 거 있어서 세미나를 딱 들었는데 이 얘기를 지금은 그분이 은퇴를 했어요. 정연모 사장님 와이프 그분이 큰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를 못 듣잖아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5가지 삶이 있다. 5가지 삶이 있다. 근데 타임 할부 첫 번째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전문직 사업가들이다. 이게 전문직이란 거는 나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의사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전문직은 그냥 사업가들, 그냥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 그냥 뭐 공장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전문직에는 의사도 있고 엄청 크게 큰 사업가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사 같은 경우에도 돈은 있지만 본인이 돈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장모하고 의사 와이프가 되게 좋다. 그 와이프가 돈을 다 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의사 같은 경우는 손이 진짜 떨릴 때까지 하루에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에 뭐 의사 그 환자들을 보는 게 뭐 몇백 명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막 희미해진대요. 그래서 형식사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아. 그게 주부죠. 돈은 없죠. 그 실업자들, 직장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세 번째 같은, 세 번째 같은 데는 진짜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직장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같은 거에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도 가고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솔직히 저희 세대 같은 때만 해도 지금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강남의 땅이 그렇게 비싼 줄만 알았어도 그걸 살았을 텐데 근데 예전에는 진짜 열심히만 하면 진짜 방 한 칸에서 하나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아파트 하나 또 뭐 15평에서 25평, 30평 이렇게 하고 또 그게 뻥 뛰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직장인도 그때는
서울에 집도 마련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되면 10억, 20억도 될 수도 있어요. 내 친구도 보면 그런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있기는. 근데 지금은 어린 바쁘너치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진짜 결혼 안 한다 안 하는 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타임화이브 사업원에 보면 돈도 있고 직장이 있어. 근데 아파. 그리고 나이가 많아. 이런 분들이 기업가로서 그러니까 전문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도 돈도 많고 사업자 돈도 많은데 근데 아파. 아파. 누워 있어. 이건희 회장님이 특별한 적이겠죠. 그분이 돈이 없어서 이러겠어요. 근데 진짜로 정말 요게 들렸던 게 진짜 또 하나의 다섯 번째가 타입5가 있다. 그거는 건강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행복하고 친구하고도 유대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내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타입5는 이란 게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뉴스키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나중에 아 맞아. 이게 내가 일찍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내가 진짜 5년이든 몇 년이든 내가 목표를 딱 잡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한번 넣어봤어요. 타임하이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고 싶은가요? 5번에 가고 싶죠. 2번 3번이 아니고 5번에 가고 싶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그 다음 번에 보면은 이거 직업에는 5만 가지 직업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도 읽었는데 예전에 제가 보험할 때도 읽었거든요. 이 책을. 그때는 필수 그거라 해서 읽어라 그래서 읽긴 읽었는데 그때는 이게 뭐야 자산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집을 사려는 건물을 사려는 거 그걸 어떻게 사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생활자, 전문직, 또 그다음에 사업가,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아이 사분면에부터 큰 자본가 이분들은 진짜 비사분면에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엄청나게 이거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이건희 같은 분은 이 밑으로 오겠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냥 일반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봉급생활자 그냥 월급쟁이 막 하다가 아우 나는 이게 아니야. 아우 나는 내 사업을 해야 돼서 여기서 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되게 그랬어요. 아, 직장이 뭐 다 그렇지 뭐 뭘 어떻게 네 가지로 축소를 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게 정리가 되는데 과연 나도 이 머릿속의 인식이 지금 진짜 비사분면으로 내가 와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이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은 이게 머릿속으로는 되게 이해를 해서 맞아 나는 비즈니스 사업을 해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은 또 이쪽으로 와서 진짜 봉급 생활자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고 진짜 봉급 생활자를 보면은 지금도 우리 집에 세 식구가 다 봉급 생활자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딱 보면 지금 같은 예전 같은 건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먼저 항상 나갔거든요. 항상 나가서 다 자는 사람 보고 내가 나갔는데 지금 코로나 오면서는 다 보내고 잘 다녀와 잘 다녀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내는 거 딱 보고 어떤 때는 아우 엄마 머리가 막 무거워 하는데도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5시에 일어나갖고 쉬고 그냥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걸 딱 보고 처음에는 아 내가 보내서 참 행복하네 우리 집에 4명이 다 벌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이렇게 보는데 아, 참 안 됐다. 저게 기약도 없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27인데 저거를 10년을 할 거야 20년을 할 거야 자기가 몸이 다른 데까지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뉴스킨 사업을 하면은 엄마 나는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하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냥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런 거를 그냥 진짜
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거를 내가 인식을 어떻게 깨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더 내가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상속은 아무한테 안 하고 사회에 기부할 거야. 이거 잘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막 웃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거를 내가 밖에 나가서도 정말 제대로 풀어주고 제대로 인식을 하게끔 제대로 풀어줘야 되겠다. 보통 사람은 진짜 아까도 제가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도 보통 사람이 자산하고 재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보험할 때를 들었는데 자산하고 재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산이라는 거는 진짜 밖에서 돈을 나한테 들어와야 되고 나한테서 돈이 안 나가야 그게 자산이거든요. 재산이라는 건 아무리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어 대출이 있어 그거는 자산이 아닌 거예요.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 지금 50평 100평이 있지만 화장실 하나만 내 집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 맞아 이런 얘기에서 그래서 내가 뉴스캐너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기서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법면을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보다도 내가 다시 인식하고 싶어서 이걸 다시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분을 내가 몰랐거든요. 근데 요새는 가끔가다 내가 밀라노나 이분이 나이가 70 몇 살인데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머리가 하얗잖아요. 제가 지금 머리가 하얗거든요. 염색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 내가 빠르면 내가 뉴스캔에서 더 성공해서 빠르면 5년 후에 이렇게 하얗게 머리에서 쇼코드를 탁 치고 다닐 것이고 안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75세부터는 진짜 이렇게 하고 다니리라. 이 생각을 내가 지금 딱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때 그 나이에서도 생각이 트해서 진짜 밀라노 가갖고 패션 부서로 지금도 너무너무 이 삶이 굉장히 멋있고 이분은 돈을 한 번으로 쓰지도 않고 돈을 명품을 사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명품을 그렇게 사보지도 않고 다른 데로 다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안 사보고 이 지난번에 이게 남방을 입고 나왔는데 그게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래요. 그게 60년인가 몇십 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옷을 입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들이랑도 진짜 친구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정말 멋있더라고요. 정말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삶을 나중에는 분명히 살 것이며 산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살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이게 집 같은 것도 저는 항상 이 집을 보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살고 있지만 내가 5년에 10년 후는 이 집을 이런 집을 분명히 살 거예요. 이런 집을 살아서 그때는 운전은 지금 어떻게 할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집은 확실하게 이런 집을 살 거예요. 저는 이런 집을 살고 그다음에는 뉴스키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잘하는 것일까 이 생각을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킨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위에 스폰서가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보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돌이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위를 쳐다봐라. 위를 쳐다봐라. 이런 얘기를 자꾸를 해서 그 얘기 듣고 아 맞아. 어쨌든 그래서 이 스폰서라는 분이 어쨌든 제2의 부모잖아요. 뉴스캔에서는 어떻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루 먼저 들어왔든 뒤에 들어왔든 어쨌든 부모고 스폰서거든요.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죠. 마음에 들 때가 더 많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내 안에 아까 감사했는데 내 안에 요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이게 생각에 여유가 있을 때 좀 일이 좀 안 될 땐 제일 편한 게 스폰서잖아요. 스폰서 원망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위로받는 게 또 스폰서한테 위로받는 것 같아요. 투정도 많이 하지만 스폰서한테 위로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다가도 또 원점으로 온 게 그래도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스폰서한테 한마디로 들어야지. 그래도 스폰서한테 손을 잡고 내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내밀어 주게끔 해야지. 꼭 잡고 이 손을 놓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시간이고 그래서 예전에 여기 보면 그래서 내가 아까도 감사하지만 아까는 내 내면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냥 감사하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한테 내가 자꾸 이게 속에 딱딱한 마음이 그냥 물렁물렁 하게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진짜 정말 네가 성공하고 싶니? 뉴스캐너에서 정말 잘하고 싶니? 그러면은 스폰서하고 한병장 정렬을 해. 스폰서하고 잘해. 그러다 보면 우리 스폰서도 왜 스폰서하고 다시 공유를 하고 다시 얘기를 듣고 그 자꾸 이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위를 쳐다보면 어쨌든 나쁜 건 없거든요. 위를 쳐다봐야 이게 좋은 거다. 자꾸 밑에도 내려보면 근심걱정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형제 라인은 내 형제들이잖아. 같은 뱃속에서 달잖아요. 어쨌든 간에 위에 올라가면 다 같은 뱃속이잖아. 참 잘해야 되겠다. 정말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나눠주고 어떤 것도 다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뭐가 있으면은 이거를 스폰서도 스폰서지만 아 이거 박인배 사장님이랑 같이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혜린 사장님이랑 같이 먹으면 참 맛있겠다. 우리 애들은 이거 안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는 걸 떠나서 너네들은 필요 없어. 어떤 때는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는 아 형제라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정말 뉴스킨 사업이라는 거는 보면 볼수록 유리알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진짜 바뀌지 않고 내가 정말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 뉴스킨 사업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처음에는 실력으로 가지만 그 다음에는 진짜 마음으로 간다는 생각을 그 사람을 끌어안고 정말 저기 할 때는 손을 딱 끌어안고 진짜 이거 잘하고 싶어요. 잘합시다. 저는 이게 부족해요. 이거 같이 우리 합해서 같이 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진짜 루비까지 뭐까지는 됐지만 그 다음에는 절대 혼자가 하면 할수록 혼자가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얘기를 딱 하는데 아 요거 강의할 때 이거 하나 집어넣어 별거는 아닌데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사람은 둥그런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세모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별난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저기 한 사람이 뾰족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둥그런 사람은 되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래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참는 거야. 이게 폭발을 못해. 그냥 담아두는 사람이야. 무슨 나쁜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파마를 하고 왔어 내가. 가서 파마를 하고 왔는데 좀 뽀글뽀글하게 됐어.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랬지만 금방 풀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밖에 나갔어. 뉴스 그 사무실 선당 거기 갔어. 딱 갔는데 뾰족한 사람이 아우 머리가 왜 그래. 아우 머리가 제가 꼬불꼬불해서 꼭 아줌마 같아. 이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현수님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아, 그러게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두는 거야. 그냥 혼자 상처받는 거야. 그리고 또 옆에 사람도 아우 염색이나 좀 하지. 그랬더니 또 뾰족한 사람이 또 그러게 아유 얼굴도 둥그런 게 더 얼굴이 더 커 보여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뾰족한 사람한테는 별난 사람을 딱 붙여줘야 된대요. 별난 사람. 그래 너는 잘났어? 네 얼굴은 이제 더 똑같다. 이런 얘기를 듣게끔 별난 사람 딱 붙여주면 딱 좋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사람한테는 네모난 사람한테 세모난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네모난 사람도 있고 세모난 사람도 있고 진짜 뾰족한 특히 사업하다 보면 뾰족한 사람도 있고 진짜 생각지도 않던 별난 사람도 많거든요. 이거를 내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팀에서 여러 사람에서 이런 사람 이렇게 담아냈고 내가 진짜 내가 뾰족한 사람이면 박인민 사람이 사유자니까 자꾸 얼굴이 나오니까 둥그런 사람 하니까 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진짜 다 좋은 사람은 없잖아. 여러 사람 우리 세상 사는데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다 도우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한테 맞춰서 살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한테 맞춰서 살고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뉴스킨을 끝까지 안고 갈 거고 잘할 거예요. 잘할 거니까 우리 스폰서 이하로 우리 형제들 모든 사람들 다 해서 괌도 가고 진짜 좋은 진짜 그림 같은 집도 짓고 멋있는 차도 타고
저 이제 내일 모레 제주도 가요. 제주도도 가서 한 달 더 살다 오고 싶고 우리 친정이 거기 있으니까 사장님 저 여기 제주도 왔는데요. 잠깐만 하룻밤 자고 갈게요. 와서 자고 갈 수도 있고 박윤배 사장님 저 수원 가는데 밥 한 끼만 주세요.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런 형제라니 진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해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말이 빨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아요. 끝나버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버벅대면서 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는 명강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강사도 어떤 강사가 되고 싶냐면은 동기부여되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님 사장님 강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진짜 오늘 현수님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그 타입